수능 특강 고전시가 7회 헌안설원의 규언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제 부분을 보기 바랍니다. 규언가 작품은 돌아오지 않는 남편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을 노래한 규방 가사로 볼 수 있습니다. 규방이라는 뜻은 조선시대에 부인들이 거주하던 방을 규방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시적 하자가 작품을 통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울분을 표출하는 것은 결국 자신에 대한 연민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여성들의 사회 속에서 겪어야 했던 애로움과 한을 표출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헌안설원은 여인이면서 규언가라는 가사 작품을 썼던 사람이죠. 특히 규언가는 기승전결 4개로 4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기구 부분이 나와 있네요. 여기까지 원망 하랴까지. 자, 이제 내용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엊그제 젊었더니 하마 어이다 늙거니 오른쪽에는 현대 해석을 해놨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엊그제란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미적으로 해석하면 엊그제는 젊은 날이 가깝게 느껴진다는 이야기죠. 즉 젊은 날이 지나가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하자의 태도가 드러나 있을까요? 젊어서 지금은 늙었으니까 그렇죠? 안타까움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걸 여러분 조금 더 추론해서 뒷문장과 연관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소년 행락생간이 일러도 속절없다. 어릴 적 즐겁게 지내던 일을 생각하니 말해도 소용이 없구나란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소년 행락은 말 그대로 젊었을 때 즐겁게 놀던 일이 되겠죠, 여러분.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인생 무상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인생 무상감까지 정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넘어갑니다. 자, 늙어야 서른 말씀. 늙어야 요 서룬이라는 뜻을 여러분 잘 해석해야 됩니다. 서룬은 서러운 사연. 그래서 서럽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른은 서럽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의미적으로 해석하면 현재 하자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하자의 처지. 자, 하자의 처지성은 늙었기 때문에 어떻게 여러분 서럽다는 이야기죠. 서러움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부생모육에서 어디까지 여러분 봐야 된다면 쭉 내려가서 자, 꿈같이 만나 있어 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꿈같이 만나 있어까지. 요 지문을 여러분 분석해 보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죠. 님과의 인연을 드러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죠. 자, 님과의 인연을 드러낸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신경 써야 됩니다. 여기는 보면 한자 성어가 꽤 나오네요. 부생모윤, 공유배필, 분자호구, 또 뭐 삼생, 또 장한유엽,
이런 여러분 한자 성어가 많이 나올 때 우리가 보통 고전에서 어떤 표현이라고 부를까요? 자, 힌트 드리겠습니다. 특정 사회에서 오랫동안 공유되어 사회 구성원들이 널리 알고 있는 표현입니다. 네, 간섭적 표현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간섭적 표현. 그럼 이 간섭적 표현은 여러분 우리가 보통 간용적 표현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간섭적 표현은 어떨 때 많이 쓰이나 세 가지 유형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한자 성어나 그 다음에 속담, 고사, 중국 고사가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한자 성어나 속담이나 고사가 나왔을 때 우리는 이걸 간섭적 표현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고전 문학 용어가 되겠습니다. 반드시 이건 이해하고 암기해놔야 됩니다. 간섭적 표현. 자, 색깔 넣으세요. 빨간색으로. 됐습니까? 자, 이제 내용을 좀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생모육은 부모님이 낳으시고 이런 뜻이에요. 그죠? 자, 이제 공우배필은 높은 벼슬아치의 배필이죠. 그 다음에 군자호구는 군자의 좋은 짝이죠. 그럼 여러분 이 지문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표현법이 뭐가 사용되고 있죠? 분석 좀 해야 돼요. 여러분 공우배필하고 군자호구는, 자, 공우배필은 방금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 높은 벼슬아치의 배필이에요. 즉 높은 벼슬아치의 아내가 되겠죠. 아내. 그 다음에 군자의 좋은 배필이에요. 즉 군자의 좋은 짝, 군자호구는, 그죠? 그래서 군자의 좋은 배필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여기 서로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의미적으로 분석하면, 자, 이렇게 여러분 볼 수 있을까요? 공우배필을. 자, 이상적 소망의 대상 가능하겠죠? 이렇게 소망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이때 이상적 소망의 대상으로서는 높은 벼슬아치의 아내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군자호구라는 것은 현실적 소망의 아내죠. 그러면 군자의 좋은 짝이니까 서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게 대조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대조법이 사용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내용 또 들어가겠습니다. 삼생이 온업이요. 삼생은 여러분 어디서 나온 용어죠? 삼생. 신경 써야 돼요. 삼생이 온업이요. 즉 전생에 지은 원망스러운 업보요. 오라의 연분으로, 오라는 여러분 부부의 인연이라고 되어 있죠. 인연. 요 부분 여러분 잡아줘야 돼요. 그죠? 그럼 여러분 이제 해석은 했으니까 내용 분석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생의 온업이요. 즉 전생에 지은 원망스러운 업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것은 여러분 어떤 종교의 근거죠? 네, 불교가 되겠습니다. 이런 건 여러분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불교. 불교의 여러분 이런 걸 우리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소가 된대요. 그러면 여러분 소가 또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이런 걸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윤회사상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윤회사상이 잘 적용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오라의 연분으로라고 여러분 표현을 했어요. 오라의 연분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내 마음대로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의 연분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없죠? 그냥 부모가 짝져준 거예요. 그죠? 오라의 연분은 그 다음에 내용 보세요. 여러분 요 신경 써야 됩니다. 자, 오라의 연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잘 봐야 돼요. 자, 장한 유역 경바자를 꿈같이 만나이셔.
경박자 뜻을 모르면 오라의 연분의 의미적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경박자 뜻을 먼저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경박자는 여러분 현대 해석을 보면 경박한 사람이 돼요. 그럼 여러분이 알다시피 경박한 사람이라는 것은 신중한 사람이에요, 신중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쵸, 신중하지 못하죠. 우리가 신중하지 못한 사람은 보통 말만 어때 뻐근히 하잖아요. 그죠? 말만 하는 거예요. 그죠? 행동은 잘 안 하고. 그럼 여기서 여러분 말만 빈지런히 하고 행동은 엉망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보통 뭐라요, 여러분? 경솔한 사람이라 부르죠. 그래서 경박자는 경솔 또는 방금 이야기했던 신중하지 못한 사람,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좀 이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자의 남편이 이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자의 남편 기본적으로 노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죠. 이걸 여러분이 잡아 주셨어야 돼요. 장한 유업이라는 것은 장한에 호탕하다는 뜻이요. 호탕. 그러니까 호탕하면서 좀 신중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놀자판이죠. 쉽게 이야기해서 오늘날 이야기하면 놀자판의 남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오라의 연분은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잘된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 결혼했으니 잘못된 거죠? 그러면 이제 해석이 여러분 되게 쉬워졌네요. 그쵸? 그러면 잘못된 결혼에 대해서 중요합니다. 오라 색을 넣으세요. 자, 잘못된 결혼에 대한 뭐예요,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운명적 태도가 드러나 있는 거죠. 운명 또는 숙명, 모의고사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색깔 넣으세요. 예, 운명적 태도가 드러나 있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박자의 여러분 의미적 해석이 안 되면 오라의 연분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겠죠. 그러나 여러분은 의미적 해석을 했기 때문에 오라의 연분에 대한 해석이 되게 쉬워졌던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용심하기, 그 다음에 사람을 디딘 듯 했어요, 여러분. 그쵸? 해석을 하니까 여러분 뭐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자, 시집간 뒤 남편을 시중하면서 조심하기를 마치 사람 디듯 하였다, 이렇게 현대어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용심에 대한 의미적 해석만 하면 되게 쉬워지겠네요. 여기서는 시중의 의미죠. 쉽게 이야기해서 처음 결혼하면 어떻게 해요? 되게 정성스럽게 하겠죠. 그래서 용심의 뜻은 정성스레 마음을 쓴다는 이야기예요. 됐습니까? 그럼 사람 뒤는 뜻. 자, 표현법 뭡니까? 고전에서 듣자가 나면 무조건 직유법이 됩니다. 그래서 직유법 잘 잡아주시고요. 표현법. 사람 디디는 듯 했어요. 그러면 이건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부분은 해석을 좀 해줘야 되겠죠. 그죠? 자, 남편을 모시며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쵸? 정성내 마음을 쓴다 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 디딘다는 것은 조심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럼 당시 하자의 상태를 지금 직유법을 통해서 비유적 표현을 사용한 거죠. 그래서 자, 하자의 상태를 비유적 표현을 사용했다. 비유법. 즉 직유법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비유법에는 직유법, 의인법, 운유법이 들어갔는데 여기서는 직유법을 사용하기 했기 때문에 비유적 표현을 사용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고전 우리가 해석할 때는 근거를 명확하게 잡고 가는 것이 공부하는데 좀 편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신경 써야 됩니다. 그래서 모른다는 좀 암기도 하고 한자성 같은 경우 특히. 자, 보도록 또 하겠습니다. 사무이팔 겨우지나 천년연질 전로하니, 즉 그래서 사무의 뜻을 모르면 안 되겠죠. 사무이팔 해야 됩니다. 사무이팔 뜻은 15에서 16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겨우 지나라고 했어요. 겨우 지나라는 것에서 겨우 지나서, 즉 쉽게 이야기하면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얻게 될 때죠. 해석 잘해야 됩니다. 15이라면 되게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왜냐면 근거
천년 여질 절로이니 했어요. 즉 타고난 아름다운 모습이 저절로 나타나니, 여기에 근거한다면 교진화의 해석을 우리가 이렇게 또 같이 볼 수 있겠습니다.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얻게 될 때, 그래서 옛날에는 15, 6살 때 보통 시집을 갔거든요. 이때가 가장 예쁠 때예요. 가장 예쁠 때, 살도 곱고, 예. 그래서 이런 표현이 가능했던 거예요. 가사 작품에서. 예, 됐죠? 자, 그 다음 또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얼굴 이 태도로 100년 기약하였다니, 당연히 여러분 결혼하면 100년 동안 살 수 있다 이런 생각 가지겠죠. 그래서 평생 살 것을 약속했다. 보통 100년이라고 우리가 100년 기약, 100년 해로 뭐 이렇게 보통 고전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 영광이 훌하고 조물이 다시하여 봄바람 가을물 배오리 북 지나듯, 여기서 보면 배오리 북 지나듯 빨간색으로 넣으세요. 되게 중요합니다. 배오리 북 지나듯 해석 잘해야 돼요. 자, 영광을 먼저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은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연자니까 세월이 강속, 즉 빛처럼 빨리 지난 거죠. 그래서 영광이라는 것은 세월이 빨리 지났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영광, 세월이 빨리 지나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여러분 보세요. 조물주마저 다시하여, 조물주마저에서 다시 한다는 것은 시샘했다는 이야기예요. 조물주가 시샘이 많아서. 봄바람 가을물이 배오리 북 지나듯, 즉 봄바람과 가을물, 즉 세월이 배울에 감기는 북이 지나가듯 빨리 지나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배오리 북 지나듯, 여러분 아까 빨간색 넣으라 했죠. 자, 신경 써야 됩니다. 이 부분은. 자, 배오리 북 지나듯, 그러면 여러분 표현법,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빠르게 지나는 세월을 좀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일단 직유법. 그 다음에 세월이 빨리 지나는 걸 우리가 여러분 유수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세월이 빨리 지나는 거예요. 여러분 문학 용어로 이렇게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것을 문학 용어로 이런 부분을 뭐라고 부를까요,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나는 거. 힌트 줬습니다. 네, 시간의 경과가 되겠습니다. 이런 거 여러분 잘 알고 있어요. 요거 여러분 배웠었죠? 배운 내용입니다. 1학기 때 현대시에서 배웠던 내용이요. 그죠? 어디서 배웠을까요? 시간의 경과란 문학 용어를. 기억 안 나요? 네, 향수란 작품에서 배웠던 거죠. 향수. 한번 확인해 보세요. 분명히 시간의 경과라고 있을 겁니다. 자,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여러분 현대시나 또 고전시가 다른 작품하고 연관되어서 학교 내신이나 수능 문제, 모의고사에 자주 출제가 되겠죠. 그래서 중요 표시해 놓으시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운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들어갑니다. 설빈한이 어디 가고 명목가증이 되고자 했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설빈한하고 명목가증을 서로 어떻게 여러분 비교시켜야 되겠죠? 이런 거 여러분이 잘 잡아주셔야 돼요. 그쵸? 자, 한번 분석해 볼까요, 여러분?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해보죠, 뭐. 그죠? 자,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설빈하는 여기 해석 보니까 아름다운 얼굴이에요. 그쵸? 그러면 설빈하의 아름다운 얼굴이라고 한번 써보고요. 그럼 젊었을 때는 아름다웠다는 게 얼굴이, 그죠? 근데 이제 늙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면목가증이 되어버렸죠. 면목가증은 밉대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면목가증이라는 뜻은 여러분 밉살스러운 얼굴, 즉 못생긴 얼굴, 늙어서, 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밉살스러운 얼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표현법 뭐가 사용되고 있습니까? 이런 걸 잘 분석해야 돼요. 그죠? 예, 대조법이 되겠습니다. 많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죠?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다음 줄 해석을 하면 이제 이 의미적 해석이 금방 됩니다. 한번 해석해 볼까요, 여러분? 좋습니다. 자, 내 얼굴 내 보거든 어느 입이 날 개소나, 요 조심해야 돼요. 개소나 중요 표시하세요. 자, 요 기본형은 여러분 개소나 할 때 개소, 요 기본형은 개다란 뜻이에요. 기본형은 개다. 그럼 여러분 요 개다의 의미가 요즘 현대에서 뭘로 사용될까요? 사랑하다란 뜻이에요.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시험지에 잘 나와요. 자, 사랑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girl 이 말은 뭐예요? 이번 사랑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예, 이걸 여러분 잡아주셔야 돼요. 괜찮죠? 예, 그러면 보세요. 내 얼굴 내 보니 어느 님이 날 길소나 이렇게 잡아줘야 돼요. 그러면 내 얼굴 내가 보고 알거니와 어느 님이 나를 사랑할 것인가. 자, 요 두 지문 여러분 중요하니까 이제 분석을 한번 잘 해봅시다. 여기서 요까지. 자, 그래서 어디 가고 설빈하는 어디 가고 면목 가정은 되겠구나. 즉 아름다운 얼굴은 어디로 가버렸고 늙은 얼굴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 보세요. 분석을 해보면 여러분 어디 두고 즉 어디 가고 요걸 해석할 때 요걸 여러분 자 어디 가고라는 말은 요렇게 한번 같이 연관시켜서 보겠습니다. 어디 가고는 여러분 쉽게 이야기해서 어디 가고는 부사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즉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죠. 일단 이걸 잡아주셔야 되고요. 아름다움을 찾을 수 없다. 그러면 젊은 날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쵸? 그러면 여러분 젊은 날이 돌아오지 않는 것은 결국 여기서 뭘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인생 무상감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여기 여러분 중요하겠죠. 그 다음 또 보세요 여러분. 내 얼굴 내 보거니와 어느 님이 날 길소나 즉 내 얼굴을 내가 본대요. 내가 보고 알건대요. 그 다음에 님이 나를 사랑할 것인가 이렇게 좀 서류법을 통해서 묻고 있잖아요. 그쵸? 그럼 이걸 가지고 여러분 분석을 해야 돼요. 님과의 이별을 지금 누구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까? 여기서 남 탓이에요? 자신의 탓이에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한번 분석해 보세요 여러분. 그쵸? 자, 사랑할 것이나 라고 우리가 사랑할 것인가 라고 물어봤다는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 님과의 이별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문이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님과의 이별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예, 그래서 자신의 탓으로 돌렸다.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겔소나 사랑할 것인가 했으니까 서류법이 적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에서 여러분 수능 문제로 제가 한번 분석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모의고사 3점짜리 문제로 분석합니다. 자, 이 지문 내 얼굴 내 보거니와 어느 님이 날 개소나 즉 내 얼굴 내가 보고 아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부분에는 자신의 대상을 자아를 객체화시키고 있는 거죠. 그쵸? 이런 단어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자, 자의 객체화 즉 자신을 대상화시키고 있는 거죠. 자, 이 말은 여러분 결국 무슨 말이다면 시적 하자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판단하고 있는 거죠.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꼭 정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스스로 참게 아닌 누굴 원망하랴. 원망한다란 말이 중요하겠죠. 참게 뜻은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부끄럽다는 이야기예요. 스스로 부끄러운 누굴 원망할 것인가? 원망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여러분?
요 딱 봐야 되죠. 예. 그죠? 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러분, 하자의 어떤 태도가 여기 드러났어요? 원망하라에는. 체념적 태도죠.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자의, 자, 체념적 태도가 드러나 있다. 이거 잡아주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한자성어 또 분석해야 되겠죠. 여기서 여러분 보세요. 누굴 원망하고 누굴 탓하겠나의 뜻을 가진 한자성어 뭐가 있을까요? 즉, 남을 원망하나 탓할 것이 없음을 이루는 말. 수원수구라는 한자성어가 있습니다. 수원수구. 이 말은 누굴 원망하고 누굴 탓하겠나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수원, 숙우. 이 말은 남을 원망하거나 탓할 것이 없음을 이루는 말이에요. 그럼 이런 한자성어는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 지문과 관련이 있잖아요, 이 한자성어가.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원망할 것인가 했으니까 원망하랴. 그럼 이것은 자신의 처지에 대한 정서를 서류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서류법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기구, 기승전결 4단 구성이잖아요. 기구에 대한 설명을 다 끝냈습니다. 기구라 보통 우리가 기승전결, 기라고만 볼까요, 그냥? 여러분에게 편하겠네요. 그죠? 자, 주제 뽑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주제는 여러분 젊은 시절을 회상하고 회상과 그 다음에 늦고 초라한 자신의 신세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탄하고 있는 거죠? 초라한 신세를 한탄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이제 승에 해당되는 승구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구. 자, 이제 들어가도 될까요? 네, 들어갑니다. 3355 야우원에 세 사람이 나단 말인가? 여기서는 여러분 세 사람이라는 단어와 요걸 뽑아줘야 돼요. 그러면 세 사람의 해석을 하려면 야우원 뜻을 모르면 해석이 불가능하겠죠. 그죠? 335는 알 거예요. 여러 사람이 때를 지었다라는 거. 때를 지어서 이렇게 모이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야우원, 요 암기해야 됩니다. 야우원은 여기 해석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술집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생집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야유원을 술집 또는 기생집. 기생집 가면 누가 있어요? 기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은 기생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기생.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세 사람이 난단 말과 지금 나타났단 말인가?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요 부분은 하자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남편이 거기 가서 놀 수 있는 거니까 하자에 원망이 들어가 있는 거죠. 예, 이렇게 여러분 분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자에 원망이 드러나 있다. 이렇게 됐습니까? 자, 꽃 피고 날 저문 이제 정처 없이 나가셔. 누가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집을 나가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 보세요, 여러분. 백마근편으로 어디 머무는고? 그래서 백마근편에 대한 해석을 또 해줘야 되겠네요. 자, 백마근편 뜻은 여러분 흰말과 금채찍이라는 뜻이에요. 즉 호사스러운 차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잡을 때 좋은 말과 좋은 채찍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내에 호사스러운 행장이 나타나 있죠. 자주 쓰던 여러분 한자 성어겠죠. 사자 성어 백마근편. 자, 이런 걸 우리가 아까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런 것을 뭐 간접적 표현 또는 간용적 표현이라고 여기서 부르겠죠. 간용적 표현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또 여러분 해석 들어갑니다. 어디 머무는 곳 밑줄 그으시고 어디에서 머물러 노는가 이렇게 좀 해석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죠? 자, 그럼 이 부분 여러분 지금 어디서 놀고 있는가 했으니까 님의 행방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정보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럼 여기서 님의 행방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요. 그죠? 그럼 그 부분이 어때요? 하자 입장에서 안타깝겠죠. 그리고 한탄의 모습이 드러나 있죠. 그래서 자, 님의 행방을 알 수 없다. 님의 부재죠. 행방을 알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행방을 알 수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안타까움의 정서가 드러나 있죠. 그래서 안타까움 또는 한탄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한탄의 모습이 드러났다는 것은 하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정서가 여러분 하자의 정서가 사무쳐 있을까요? 여기에서 그렇죠. 애로움의 정서입니다. 그죠? 하자의 애로움의 정서가 잘 드러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또 들어갑니다. 온건을 모르거니 소식이야 더욱 알라. 즉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여러분? 집안에만 있어서 가깝고 먼 지리를 모르는데 님의 소식 더욱 알 수 있겠는가? 이렇게 좀 해석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자, 온건을 모르거니 소식이야 더욱 알라. 자, 그럼 이 부분 여러분 행방을 알 길이 없는 님에 대한 뭐가 드러나 있어요? 원망이 드러나 있죠? 이 정도는 여러분 잡아주셔야 돼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줄. 자, 12째 김도길사 30날 지리하다. 여러분 해석해 보세요. 12때 요 중요한 단어죠. 30날. 자, 해석을 하면 여러분에게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하루가 길기도 길구나. 한 달이 지루하기만 하구나. 여기서 저는 여러분에게 변형 문제를 풀 수 있는 논리를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여기서는 여러분 보면 해석을 하면 문맥상 의미는 애로운 처지로 인한 괴로움이에요. 지리하다 했으니까 지루만 하니까 그죠? 자,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로움 처지로 인한 괴로움이죠. 괴로움. 자, 여기서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12때하고 30날이라는 요 단어를 통해서 여러분, 요것은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숫자가 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하자의 심정을 수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쵸? 이런 거 여러분 잡아줘도 여기 바로 변형 문제로 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모의고사나 내신에. 자, 하자의 심정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예, 수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뭐 수적이란 말을 또 변형을 시키면 애로움과 시름의 깊이를 뭘로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나타내고 있어요. 예, 수량으로 나타내고 있죠? 수적으로 표현했으니까. 그래서 요걸 이렇게 또 변형할 수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자, 애로움과 자, 시름의 깊이를 수량으로 나타내. 수량 요거까지도 잡아줘야 돼요. 상당히 좋은 문제가 될 수 있죠, 여러분. 이런 건 여러분 잘 정리가 돼야 됩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찬 심근매야 몇 번이가 펴진 곳. 이 말은 여러분 보세요. 해석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규방 앞에 심은 매화는 몇 번이나 피고 졌는가 했어요. 그럼 아까 우리 배웠던 문학 용어 또 하나 나와야 돼요. 몇 번이나 피어진 곳. 뭐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향수라는 작품의 예를 들어줬죠.
그쵸? 여러분 한번 분석해 보세요. 시간 몇 초 드릴까요, 여러분? 딱 분석하는데 시간 10초. 자, 뭡니까, 여러분, 답이? 5글자입니다. 예, 시간의 경과가 되겠습니다. 향수란 작품에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예요. 마지막 년에 나오는데, 하늘에는 성금별 알 수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넘기고, 시간이 그만큼 많이 지났다는 거예요? 안 지났다는 거예요? 지났다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시간의 경과. 자, 정리됐습니까, 여러분? 예, 중요합니다. 이걸 여러분이 잡아주셨어야 돼요. 시간의 경과라는 단어. 자, 그럼 이제 세월의 흐름을 나타내기 위한 지금 자연물, 매화라는 이 자연물을 여러분 묘사하고 있죠. 즉, 남편이 집을 나간 지 여러 해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이 부분에서는 세월의 흐름을 나타내기 위한 자연물을 묘사하고 있다. 이 부분도 같이 알아주면 좋겠죠. 됐습니까? 자, 또 넘어갑니다. 자, 겨울밤 차고 진제 자체눈. 요 자체눈은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체눈? 이걸 다른 말로 자국눈이라고 불러요. 자국눈. 그러면 자국눈 해석 어떻게 될까요? 이번 사연적 의미는 겨우 발자국이 날 정도로 적게 내린 눈을 우리가 자국눈이라고 불러요. 여기 섞어치니 끊고, 그 다음에 여름날 길고 길제 구준비가 무슨 일인고, 그럼 자체하고 여러분 구준비를 서로 이렇게 비교하고 있네요. 의미적으로. 그죠? 이 부분은 여러분 바로 뭡니까? 서로 여러분 어떻게 돼요? 대응하고 있죠? 이런 걸 우리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 표현법으로. 대꾸법이죠. 이런 거 여러분 잡아주셨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러분 또 하나 잡아줘야 되는데, 자, 여기 보니까 여러분 여름날, 자, 겨울날 여러분 자국눈이 내렸고요. 그 다음 여름날 여러분 또 구준비까지 또 와버렸대요. 여러분 보세요. 이런 우리 해석 가능하죠. 눈 위에 또 서리가 덮인다. 다른 말로 난처한 일이나 불행이 잇따라 일어나는 거. 한자성어. 당연히 분석해야 되겠죠.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설상가상.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자, 이제 음절로 들어가겠습니다. 하자의 정서가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지금 드러나고 있죠. 자체나 구준비를 통해서. 그죠? 그러면 자체과 구준비는 여러분 우리가 비유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를 우리가 뭐라 한다, 여러분? 자, 진눈깨비 구준비 이렇게 하고 있죠. 자, 이걸 우리는 객관적 상관물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 객관적 상관물 자체는 구준비를 통해서 하자의 정서는 그리움과 애로움과 쓸쓸함을 드러내고 있다. 이것까지는 볼 수 있겠죠? 예, 정리가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삼춘하루 호시절 경물 시름 없다. 여기서 여러분 삼춘하루 뜻이 뭘까요? 온갖 꽃이 피고 버들잎이 돋아나는 봄날이에요. 삼춘하루가. 그쵸?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경물이 시름 없다 했어요. 경물이 시름 없다는 것은 자신의 처지가 좀 괴롭죠. 그러면 여러분 다른 사물이 눈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이 정도는 여러분 해석이 돼야 되겠죠. 즉 아름다운 경치를 봐도 아무 생각이 없다는 것은 사물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왜? 자신의 처지가 괴롭기 때문에. 그죠? 괴로움이 지금 여기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됐습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이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예. 즉, 님이 없기에, 다시 해석합니다. 삼춘하루, 시름 없다까지 우리가 분석하면, 여러분, 님이 없기에 아름다운 봄의 경치를 봐도 아무런 뭐가 없다. 감흥이 없다는 이야기죠, 감흥이.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이게 또 중요한 단어입니다. 색깔 내세요. 실솔. 빨간색으로 색깔 내세요. 실솔. 해석이 뭘까요? 여러분, 실솔은. 오늘날 실솔을 뭐라고 부를까요? 예, 귀뚜라미입니다. 귀뚜라미가 여러분, 상은 침상이에요. 침상에서 운대요. 그러면 실솔이 직접 울고 있는 거죠, 여기서는. 비유적 표현이 없잖아요. 직접 울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걸 뭐라고 불러요? 감정이입이죠. 감정이입의 대상이 되겠죠, 실솔이. 이런 걸 여러분이 잡아주셨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하자의 슬픔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귀뚜라미가 침상에 울고, 그러니까, 그쵸. 하자의 슬픔을 심화시키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근거 제시 다음 줄에 나옵니다. 김한숨 지는, 그죠? 여기 원래는 여러분 디는에서, 그죠? 지는으로 간 거예요. 그럼 디귿이 이를 만나 지그시 된 걸 우리 뭐라고 배웠어? 1학기 때. 국외음화가 적용된 거죠? 이렇게 여러분 잡아줘야 돼요. 됐습니까? 자, 지는 눈물 속절없이 햇만 많다. 여기 햇만 많다라는 쓰면, 자, 생각만 많다요. 보세요, 여러분. 생각이 많기도 많다. 햇만 많다는 생각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 이 슬픔과 그리움을 지금 표현하고 있죠? 한숨 쉬면서. 예. 그래서 여기는 이제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바로 여기에서 하자의 슬픔을 심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 됐습니다. 자, 이제 승 주제 뽑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여러분 좀 쉬울 거예요. 님을 향한 원망과 그리움이 잘 드러나 있죠? 이렇게. 됐습니까? 자, 마지막에 여러분, 이 부분, 요 슬픔, 또 뭐가 여기 드러나 있어요? 그리움이 드러나 있죠? 이렇게 같이 봐주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에 해당, 성에 해당되는 한자성을 좀 보면, 뭐, 비슷한 거죠. 독수공방, 전전방치, 오매물망, 학소고대 다 같은 의미죠. 여름의 정서. 그죠?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잠시 후에 2차 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